우리 초창기에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2,000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한 끼에 2,000원짜리. 눈물겨운 그런 얘기도 참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터미 초창기의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아집에 살던 얘기는 넉넉할런지는 몰라도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초가상간에 살던 집은 언제 들어도 구수하고 언제 들어도 정말 구성지고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 초가집에 사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초창기에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애터미의 초창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애터미가 이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초창기 옛날을 그리워하지, 지금 잘못되었더라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옛날을 원망을 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조차 아마 힘들지 않을까. 역시 우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과 달리 애터미의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또 어떤 보상 플랜이 마음에 들어서 미래 가치가 좋아서 이 애터미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애터미 간판이 없을 때 회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은 뭔가 달랐어요. 어떻게 여기 지금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당시에는 지금은 애터미 회장님이시니까 그렇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회사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망한 상태고, 그때는 몸이 이제 병들고 이제 막 회복이 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넉넉한 모습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40대 중반에 우리 애터미를 창업해 주신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는 몇 년 후가 되면 저도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제가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정말 이 100세 시대에 너무나도 끔찍스럽습니다. 해서 역시 저는 애터미를 만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세렌디피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따라 나설 때에는 아무 계산 없이 그저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작고 보잘것없이, 어떻게 보면 뭐 눈물겨운 그런 얘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본사가 처음에는 장안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장안평은 더부살이 하는 곳이었어요. 더부살이는 오전에는 다른 분들이 점령하고요, 오후에 저녁에는 회장님이 일을 보고,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도 불편해서 이제 남부터미널 쪽으로 본사를 누가 거기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더 달도 안 돼서 그게 건물이 철거되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와보니까 그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안전막을 다 씌우잖아요. 그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겨우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서 옹기종기 약 2주 정도를 견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회장님께서 신림동에 우리 사무실에 거처를 작게 마련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것은 역시 경영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둥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진 돈은 없고, 이제 길바닥에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서 어디 갈 데는 없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해서 그 없는 형편으로 이것저것 사무실을 둘러보시면서 정말 한숨을 쉬었던 그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당시에 그 어려울 때도 회장님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의연했어요. 그런 내색을 일치 하지 않고 정말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림동에 그 5층 사무실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이제 얻게 돼서 들어가는데, 참고로 그 사무실은 회장님실은 아주 작고 초라한 곳이었어요. 5층 꼭대기 사무실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의자에 앉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앉을 수는 없고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가서 앉고, 일었을 때도 번쩍 일었으면 큰일 납니다.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어쩌면 우리 사원의 마지막에 겸손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회장님은 기본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신림동 그 사무실은요, 비가 오면 누구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왜? 비가 오면 비가 새기 때문에
바가지를 갖다 놓고 뭐를 갖고 이게 받아야 되는 정말 초라하게 이 본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방 세미나도 회장님께서 가끔 한 번씩 내려가셨는데 한 번은 강주에 지방 세미나를 하러 내려가셨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이런 세미나 교육을 하면은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십니다. 지방 세미나를 가서 마치고 그 지치신 분을 모시고 우리 사업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니콜팅을 해볼까 싶어서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새벽 2시가 넘도록 모시고 다녔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게 피곤해 지쳐 있는 분을 좀 쉬게 놔둘 걸. 각자의 그 서로 욕심껏 그 2시가 넘도록 그거를 끊지 않고 정말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거를 다 해주시고 그 시간에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애터미의 경영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업자의 스폰서였습니다. 우리 원데이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날 합니다. 매주 목요일이 처음에 했던 게 이게 전통이 되었는데요. 목요일 날 하게 되면 수요일 날 저녁에 새벽 2시까지 2시까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보는 회장님은요.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일을 보면 끝장을 내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1시, 2시까지 일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어디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2시쯤 되면 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갑니다. 가서 빵이며 과일이며 음료를 바리바리 사오셔요. 왜? 목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데 당시에 매주 목요일 세미나는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처럼 12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장님은 늘상 많은 분들이 오전 11시에 하기 때문에 그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 먼 길을 전국에서 오신다고. 참고로 그때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무려 막 30명, 40명씩 오셨어요. 그래 회장님께서 그 떡, 음료, 과일을 직접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제 한두 사람씩 와서 커피며 과일이며 이런 걸 먹는 모습을 정말 부모가 자식 먹을 때 그 바라보는 행복한 그런 미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280만 원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카니발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제가 운전도 많이 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를 마치고 이렇게 카니발을 몰고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회장님 올라갈 때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야 회장님께서는 시간을 재고 통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반까지도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통화 시간이 30분, 40분은 기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마디로 저녁 식사 하셨냐예요.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길게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통화를 오래 할 수 있구나. 저는 당시에 5분 이상 통화를 할 수 없는,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전화비 나오니까 끊어라 뭐라 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그렇게 30분, 40분, 1시간 동안 통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효자시구나. 가끔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게 정말 부모에게 잘해라.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전화라도 드려라. 전화라도. 전화는 드릴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우리 모두에게 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회장님의 정말 실천하는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같은 석세스 아카데미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초기에는요. 일기 석세스 아카데미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센터에 걸려져 있는 사운, 이념, 방침 이런 거를 한 사람씩 다 나오셔서 외우고 다 암기를 해야 합격을 해야 그러니까 모두가 나와서 다 암기를 하고 합격할 때까지 새벽까지도 전부 다 그것도 목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큰 소리로 그렇게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센터에 걸려져 있는 사운, 이념, 방침 아시죠?
예,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듣기 좋으라고 걸어놓은 글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익산센터에서 영상이면 영상 모든 것들을 그때는 직원도 없었고 사업자도 없었어요. 그저 내 회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본사 신림동에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명찰도 직접 만들었어요. 그걸 새벽 2시가 넘도록 글을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정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직원하고 사업자 구분이 없는, 정말 모두가 회사만 잘 되라, 회사만 잘 되라, 회사만 잘 되면 나는 먹고 산다, 전부 다 이심점심 질문을 안 해도 서로의 눈빛이 그랬어요. 정말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 그분들에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초기에는요, 우리가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어요. 처음에 국내 기업이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니요, 우리는 아닌데요. 국내 기업인데요. 이분은요, 글로벌 기업이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국내 기업이라고. 그러면요, 그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냥 가시라고. 왜요? 그때 당시에는요, 국내 기업은 할 게 없고 국내 경영자들을 믿지 못하는 풍토였어요.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회장님은 다릅니다. 당신네들이 겪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회장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부는 비아냥 소리도 이렇게 제가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 모두의 재심 합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공감대 형성을 해줬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재심 합력을 한 게 아니고요. 돌이켜 보면 이미 이 애터미는 정말 이 애터미의 문화는 재심 합력이라고 하는 문화는요, 이미 이루어져 왔던 것을 이성현 박사님께서 학술적으로 증명을 해주신 것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석세스 아카데미를 할 때 회장님 목이 쉬고 눈빛출이 터지고요,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처럼 뭐 10시 반에 끝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위에 마일을 벗잖아요. 많은 사업자들은 알았어요. 1시간 반 더 이상 하겠구나. 그때는 뭐 1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정말 불평불만 없이 모두가 한 사람이 돼서 감동을 받았던 그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애터미의 리더스, 또 노얄 리더스 멤버들을 보면서요, 어떤 때는 가슴이 아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정말 이런 오늘 같은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때 저는 그때 초창기부터 계속 사회를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린 사연, 눈물로 나는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되면 밝아질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모두의 감동을 줬던 그런 분들이 지금의 노얄 리더스에 계실 줄 알았더니 웬일인지 그분들은 없고 일부는 있지만 일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어디 갔지? 그분은 꼭 성공해야 되고 그분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뿐인데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가슴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신림동 그 사무실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2,000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한 끼에 2,000원짜리. 그래서 20명 분이면요 4만 원이에요. 그 4만 원을 가지고요 20명 분인데 40명도 먹었어요. 그거를 점심뿐만 아니라 그걸로 저녁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가서 회장님이 들어오실 때는요 이렇게 피자 같은 걸 많이 사오셨어요. 고구마 피자. 저는 참고로 지금은 고구마 피자를 안 먹습니다. 질려서 그런지 무슨 피자냐, 애들이 고구마 피자는요 절대 안 먹어요. 그냥 그 주변에는 고구마 피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 피자 그거를 뭐 우유 이렇게 뭐 음료수에다 많이 사오셨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 박준교 부사장님이 이 택배 싸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애터미 택배 받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애터미 로고가 나오고 뽁뽁이로 다 제품 손상 안 가도록 얼마나 정성 들여서 옵니까? 당시에는요 그런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부사장님은 저만 나가면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종이상자 좀 주워와. 종이상자.
그러면요, 저는 어디 나갔다가 올 때 양복 입은 채 주변 골목길에 그 종이 상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물이 묻은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양복 입은데 쭈그리고 앉아서 막 뒤져요. 그나마 깨끗한 거를 찾아서 뭐 라면 박스부터 그거를 들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냥 왔냐고 막 탓을 하니까 그거를 가져다 주면은요, 그때는 제품이 6종이 아니고 그때는 5종. 그다음에 이제 이브닝 케어, 그다음에 남성 화장품, 딱 이 세 가지만 있을 때예요. 그러다가 선크림이 나왔는데 뭐 제품도 없어요. 그리고 단품으로 뭐 판매될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뭐 조금 시키면 박스는 큰데 물건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부사장님은 이거를 그 박스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하루 종일 그거 자르고 뭐고. 그래도 공간이 비니까 거기에다가 막 신문지 꾸깃꾸깃 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다음에 그 종이상자 남은 거를 갖다가 거기다 넣고. 한 번은요, 이 택배를 받으신 분이 반품이 들어왔어요. 원자로 연구원 한국 콜마 사업 설명 들을 때는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시켰더니 세상에 제품 박스가 라면 박스가 왔는데 안에는 신문지로 꼬깃꼬깃 한 데다가 종이로 이렇게 한다. 그것도 또 마름모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마 이게 무슨 회사인가 싶었는지 나 이거 안 한다고 반품이 들어온 거였어요. 초기에는요, 우리 본사가 제품 거기가 물류창고였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도 와서 사갈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한 번은 6종 5종이죠. 그 화장품 하나 주세요 해서 샀는데 주니까 안 가요. 아니 이렇게 들고 가라고요? 아 예. 아니 뭐 쇼핑 봉투 없어요? 아 예, 저기 없는데요. 아니 지금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냐고. 지금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그냥 들고 가냐고. 짜증은 다 냈던. 아니 쇼핑봉투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는 회사 간판도 종이로 붙여놨었다니까요. 아니 종이로 붙여놓은 판에 무슨 쇼핑봉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사장님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보낸 데를 또 보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는 얘기 안 해서 처음 얘기합니다만 보냈는데 또 보내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피고울센터에 해모임이 또 갔는데요. 왔는데 또 왔다고 도로 반려를 해줬습니다. 그때는요, 그분들이 힘들었을 때예요. 아직은 여유가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왔는데 해모임이 또 왔다고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내준, 정말 이게 우리 모두의 애터미의 저는 문화라고 자부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부사장님께서 좋은 게 있다고 빨리 나오라고 트럭에 타라고 해서 트럭에 탔더니 100평이 넘는 사무실이 폐업을 해가지고요, 뭐를 망했는지 난리가 나 있어. 중요한 건 다 가져갔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 양복 입은 채로 땀을 뻘뻘 흘리고 두 차분을, 그래도 제법 책꽂이나 뭐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두 차분을 그 신림동 사무실에 그 5층에 날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더 가져올까 싶어서. 남이 망한 사무실 짓기 위해 얻어다가 이 회사가 이렇게 커졌어요. 네. 남이 얻어먹는 거를, 재차 얻어먹는 거를 빌어먹는다고 그러죠. 어찌됐든 그래도 그 하나하나 그 안에 모두가 정말 그런 심정이었을 때, 한 번은 복날이었는데 회장님이 들통을 메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으면 토종닭이 올 거니까 여기다 푹푹 삶으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닭을 삶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윤영성, 그때는 교수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윤영성 교수님 이렇게 부를 때였어요. 이제 교수님들은 이렇게 들어올 때 보통 사람하고 틀리죠. 하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 헛기침을 하시고. 그때도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오자마자 그냥 닭죽 냄새가 막 진동을 하니까, 아니 사무실에 이 죽 냄새가 나서 뭐니까 회장님이 보고 있다가, 아 예 교수님, 우리 사업자들은 때로는 점심 저녁 한 끼도 해결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식사하셔서 힘을 좀 주시죠.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그래서 그날 저녁은요, 정말 그 닭죽, 그래도 몇십 명 되는 인원이 그 닭죽을 토종닭에다가 정말 배 터지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먹고 나서 제가 회장님께 그랬죠. 회장님, 이제 우리 사업 시작하는 마당에 죽 먹지 맙시다. 우리 사업 죽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컷 먹고, 그래서 회장님도 늘상
당신네들 국장이 될 때까지는 밥을 사지 마라. 국장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산다 해서요. 밥을 못 사게 했어요. 한 번은 그 사무실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먹는데 회장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 테이블을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요. 식당 주인이 뭐예요? 시키기도 전에 물도 따라주고 기본 세팅들을 하잖아요.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막 들어오셨어요. 앉았죠. 이제 뭐 먹을까? 이제 메뉴판을 보는데 회장님께서 여기는 5,000원짜리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5,000원짜리는 없고요. 6,000원, 7,000원짜리가 싼데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자 하고 일어섰어요. 아니 돈 낼 사람이 일어서는데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도 일어서 나오는데 뒷꼭지가 얼마나 간지럽던지. 아니 갔다가 나오면은 괜찮아요. 이미 이제 기본 세팅이 됐는데 돈 낼 사람이 일어서서 나가는데 어떻게 따라 나와야지. 지금 생각하면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네들 돈 번다고 허세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솔선수범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업자들 보면 어려움을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도움 말고요. 정말 어떤 이 누구에게 나눔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그 어려울 때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그게 있어요. 회장님은요 그때까지 집에 돈 한 푼 갖다 준 적이 없을 때였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너희부터 벌어라. 너희부터 벌어라. 예. 사업자들은요 회사만 잘 되라. 회사만 잘 되라 그랬고요. 경영자는요 나는 괜찮다. 너희부터 벌어라. 너희부터 먼저 벌어라. 정말 이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그 할머니가 모퉁이에서 겨울인데 감을 팔고 있더라고. 감 5줄 이렇게 있는 거. 그래 무식결에 오는데 회장님이 안 보여서 보니까 그 모퉁이에 있는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더니 그걸 싹 담더라고요. 참고로 회장님은요 시장에 가서 물건 깎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깎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감을 다 2강줄이 양이 많죠. 그래서 회장님 주세요. 제가 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는데 잔돈을 내주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됐다고. 그날 할머니는요 그 감을 다 산 거예요 회장님이. 그래서 제가 오면서 회장님 일부러 갈아주려고 샀죠.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 직원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감을 배 터지게 드셨을 거예요. 예, 아무 이유 없이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건 어쩌면 뭐 이제 저만 이렇게 아는 건데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정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도끼다시로 되어 있어서 난방이 안 돼요. 차가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자다가 거기에서 이제 자니까 한기가 올라오니까 종이상자 갖다가 그 밑에다 깔고 뭐 이렇게 잤어요. 이제 부사장님이 안 됐던지 그 침대 같은 의자 이게 접혀지는 거를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버린 것 같아요. 자다 보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버린 거는 다 갖다 쓰는 데예요. 이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데죠, 그죠? 하여튼 거기서 있는데 회장님이 하루는 안 됐던지 옥매트를 주시더라고요. 임 사장, 이걸로 따뜻하게 자. 이거 내가 쓰던 건데 이거로라도 따뜻하게 자. 그러니까 저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거를 들고요. 오늘은 허리를 지지면서 자겠구나. 그 부푼 가슴을 안고 오피스텔에 가서 가자마자 그냥 옥매트를 펼치고 빨리 대표를 욕심해. 그리고 따뜻하게 좀 자겠다 싶어서 그거를 보는데 전기선 코드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어디 있을 거야 하고 서너 번을 패대기를 쳐도 없어요. 사람이요 기대가 무너지면은요 엄청 춥습니다. 저 그날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코에 꽂고 잘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회장님의 저는 따뜻한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참 이렇게 웃어주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경영자의 어떤 판단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애터미 아까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이 76,500원이 뭡니까 회장님?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릴 이유가 없이 이 화장품은 적당히 30-40만 원 해도 잘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영은 절대 잠재력, 그러니까
잠재력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잠재적 경쟁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뭐 원래부터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잠재적 경쟁자 뭐 어디서 참 듣기는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영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애터미가 정말 적당한 가격에 이 가격이 선정이 돼서 갔다라면 애터미 시간은 끝났습니다. 애터미 시간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진즉 몇 년 전에 이 애터미 타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정말 치약 하나를 놓고 10원을 놓고도 1년 이상을 이 실갱이를 할 정도로 정말로 그거 하나만큼은 치열합니다. 오직하면 썬바이오텍 대표이사님이 입이 돌아갔겠습니까? 서로 가격 조율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입이 돌아갔어요. 네. 그 280만 카니발이요, 이게 우리 애터미의 회사고 본사고 다 이게 그랬어요. 그게 배송이고 원데이 세미나를 마치면요, 초기에 거기에 물건 배송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해모임 5박스, 6종 5박스. 그러니까 저를 보이니까 회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임 사장, 남성 화장품은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예 회장님, 그 한 박스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기에 김치봉 대표이사님 이제 저녁에 오실 텐데, 김치봉 대표이사님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대표이사님 남성 화장품 한 박스 추가요. 그러니까 김치봉 대표이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본인은 뭐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아니 장난합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장난한 게 작년 매출이 7천억이 넘어요. 우리는 장난한 게 5개국 나가고 올해 또 진출합니다. 그때는요, 콜마 직원들도 이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문화를 좀 경시하는 풍조가 당시에 있어서 그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입구에 서서 그 커피 먹고 바닥에 흐린다고 입구에서 들어갈 때 그렇게 통제를 많이 해요. 먹고 가시라고. 아니 금방 뜨거운 커피를 뽑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원샷 하냐고. 어떻게 원샷. 2천장이 다 뒤지. 그 먹고 가라고. 에? 그래가지고 가고 나면은요, 한 번은요, 얼마나 막 부시렁거리고 그 바닥에 흘렸다고. 그래서 제가 양복 입은 채로 그 바닥을 다 닦았어요. 우리 사업자들 욕하지 마시라고. 바빠서, 갈 길이 바빠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왔더니 실내화 또 정리 안 하고 갔다고 해서 그것도 내가 정리해 주겠다고. 왔더니 제가 타고 갈 차가 출발해가지고요, 저만 미아가 된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초가집에 살던 초가상간 집은요, 정말 해도 탐색껏 해도 이 이야기 보따리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아마 회장님의 마음, 저는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이 회장님의 경영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절대로 애터미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이 애터미가 어떤 분은 5년이 되었냐 10년이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애터미는요 5년 10년이 된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60년이 된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는 회장님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장님의 모든 걸 여기다가 묻어놓은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요 60년이 된 기업이고요, 한 사람의 능력이 수백만 수천만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적 소수가 적응적 다수를 이끈다고 하는 그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까이에 우리 애터미의 브랜드라고 하는 박한길 회장님이 진정한 창조적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창조적 소수의 말을 듣고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새로운 시장에 발벗고 나서는 우리 또한 창조적 소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속리산에 있는 우리 사업자분들, 또 지금 7군데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사업자님들, 정말 우리만 이 애터미를 통해서 꿈과 희망이 심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외국에서도 오셨지만 우리 민족과 다른 그 먼 곳에서도 이 애터미로 인해서 꿈과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 주신 박한길 회장님께 제 강의를 끝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수원 나비돌에 있는 우리 사업자님들, 지금 홍천에 계시는 우리 사업자님들, 부안 대명 리조트에 있는 사업자님들, 경주 더케이 호텔에 있는 우리 사업자분들,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새로운 시장에 인류 기업을 뛰어넘는 초인류 기업의 기초가 되는 이거를 만들어 주신 회장님께 마음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